안녕하세요. 독일 슈퍼맘입니다. 오늘은 슈퍼맘이 알려주는 식재료 보관법 및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도 아주 꿀팁이 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슈퍼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슈퍼맘이 알려주는 꿀팁 대방출 함께 가보실까요? 슈퍼맘이 제일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계란 보관법입니다. 계란도 보관법이 있어요. 계란을 사셔서 보시면 이렇게 밑에가 뾰족한 부분이 있고 위에가 이렇게 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넓은 부분은 기실이라는 그런 숨구멍이 있는데 이 숨구멍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계란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 그래서 밑에가 뾰족한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계란을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계란의 겉에 얇은 막이 있어요. 이 막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막을 물로 씻어서 그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세균이 또 침투가 돼서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계란은 드시기 전에 한번 세척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계란을 냉장고에 보관을 하실 때 문 쪽에다 보관을 하시면 문을 열고 닫을 때 계란에 충격이 가서 계란에 저희가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또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냉장고 중간에 넣고 또 계란을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사셔서 3주 냉장고에 넣고 3주 정도 이내에 다 드셔야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이 냄새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은데 저는 계란을 넣을 수 있는 밀폐 용기를 아직 찾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 되게 빨리빨리 소진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계란은 이렇게 꼭 슈퍼맘이 알려주는 꿀팁대로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게, 그리고 먹기 직전에 씻어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독일 마트에도 이렇게 마늘이 있는데 이 마늘이 일반 마늘과 달라요. 이 마늘은 쪽이 나눠져 있지 않고 이게 그냥 마늘 한 개예요, 한 개. 그래서 저는 이 마늘을 늘 애용을 하는데요. 일반 마늘은 쪽이 나눠져 있고 작은 건 되게 작아서 껍질을 벗기기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통 마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늘을 또 껍질을 벗겨서 갈아서 또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냉동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부스에서 마늘을 구매했고요. 에데카에서도 이 마늘을 만나실 수 있으세요. 리들에서도 가끔 아주 싸게 나오니 잘 살펴보세요. 마늘을 이렇게 보시면 껍질을 까면 쪽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게 그냥 하나예요. 하나의 마늘이에요. 이렇게 까셔서 바로바로 다지기에 넣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갈아 놓고 쓰셔도 돼요. 이게 마늘 한 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마늘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 마늘만 사거든요. 이 마늘을 살 수 없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쪽마늘을 사긴 하는데 쪽이 나눠져 있는 그냥 일반 마늘을 사긴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써보니까 이 마늘처럼 정말 까기 편한 마늘이 없어요. 그래서 슈퍼맘이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게 쪽이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 껍질만 벗겨서 바로바로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마늘을 오늘 갈아서 또 색깔이 변하지 않게 또 보관하고 또 냉동실에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하는지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이제 껍질을 다 까고 세척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야채 다지기로 다져줄 거예요. 믹서에 가셔도 돼요. 저는 믹서에 갈면 너무 곱게 갈려서 좀 약간 식감 있는 걸 좋아해서 야채 다지기로 다져줄 거예요.
마늘을 보관해 놓고 쓰시는 분들 중에서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종종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늘의 보관 방법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마늘을 보관했을 때 온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은 너무 많아서 딱 어떻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늘을 갈 때 저만의 꿀팁이 있어요. 그 색깔이 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마늘과 함께 이렇게 양파를 한 조각을 같이 넣고 갈아줘요. 그러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두고 드실 거면 마늘을 다지거나 아니면 가실 때 양파 한 조각을 같이 넣고 같이 다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이 변하는 걸 방지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늘을 갈아서 또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또 어떻게 냉동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야채 다지기에 넣어주세요. 너무 가득 넣으면 밑에만 갈리고 위에는 안 갈리니까 좀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양파를 한 조각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늘이 잘 다져졌습니다. 두 번째 마늘도 야채 다지기로 아주 열심히 다져줍니다. 마늘은 이제 다 이렇게 다져 놓았어요. 쓰실 만큼만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드셔도 되고, 좀 저처럼 이렇게 양이 많으면 냉동 보관하셔도 돼요. 근데 냉장 보관하실 때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마늘이 또 물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 장기간 보관하면 마늘도 상하거든요. 그래서 드실 만큼만 딱 조그만 용기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쓰셔야지 또 싱싱한 마늘을 또 섭취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많이 보관하시지 말고 드실 만큼만 용기에 덜어서 그렇게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냉동 보관을 할 건데요. 이런 지퍼팩을 준비를 해주세요. 지퍼팩을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마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마늘은 지퍼백에 잘 담아주세요. 마늘은 너무 많이 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늘을 너무 많이 담으면 나중에 모양 잡기가 어려워지니 적당량을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지퍼백 끝에까지 마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손으로 잘 눌러서 마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기도 빼주시면 돼요. 칼 등으로 밀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칼 날이 아닌 칼 등으로 밀면서 모양을 네모나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퍼백을 꾹 눌러서 공기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칼 등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크기대로 칼 등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냉동해서 쓰실 때 하나씩 똑똑 떼어서 쓰시면 아주 편리하고 요리하실 때 시간도 단축되고 아주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호박을 한번 다듬어 볼 건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직접 기르신 호박이에요. 근데 여름마다 늘 챙겨주시는데 주실 때마다 양이 좀 많아서 바로바로 먹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박도 얼려서 용도별로 얼려서 좀 보관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박도 얼려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가능합니다. 단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실 때만 쓰셔야지 이게 물러지지 않고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요리로 쓰실 때 쓰시면 돼요. 국이나 아니면 볶음밥이나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찌개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찌개용은 약간 크게 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반으로 썰어서 이렇게 이제 지퍼백에 넣고 이제 얼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썰어서 얼려주시면 되고,
이제 뭐 볶음밥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볶음 요리 하실 때 쓰실 거면 그냥 이렇게 호박을 채쳐서 보관을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총 3가지 버전으로 오늘 야채를 썰어서 올려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찌개용, 그다음 볶음용, 또 이제 볶음밥 할 때 이렇게 다져 놓으면 또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또 그때그때 또 썰어서 쓰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호박을 썰어서 썰어주신 다음에 얇게 채를 쳐서 또 얼려주시면 또 볶음밥 하실 때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퍼백에 넣어서 이렇게 세 가지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지퍼백에 넣어서 이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오래 놔두고 드실 수 있으세요. 호박도 이렇게 손질을 완료를 했습니다. 볶음밥에 들어갈 다진 호박과 또 볶음으로 쓰일 채썬 호박, 그리고 국이나 카레, 짜장에 들어갈 용도로 이렇게 썰어서 보관을 해왔어요. 공기를 쫙 빼서 이렇게 약간 압축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서 꾹 공기를 빼주시고 이렇게 냉동으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실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를 다듬어 볼 건데요. 파도 이게 물러지기 쉬운 야채이기 때문에 오래 놔두시면, 냉장고에 오래 놔두시면 또 물러지고 또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야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파를 조금 사다 놔서 냉동 보관으로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파 역시 깨끗하게 씻어서 총총총총 썰어 주셔도 되고 어슷썰기로 썰어 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크기로 썰으셔서 냉동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팥뿌리는 버리지 마시고 육수 내실 때 쓰시면 아주 좋아요. 보통 이제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저희가 멸치랑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내잖아요. 근데 독일에 나와 계신 유학생 여러분들이 멸치가 없으실 수도 있고 다시마가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팥뿌리를 이용해서 육수를 내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팥뿌리를 또 깨끗하게 솔 같은 걸로 깨끗하게 흙이 없이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봉투나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 끓이시거나 아니면 찌개 끓이실 때, 육수 내실 때 팥뿌리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멸치가 없이 어떻게 육수를 내죠? 하시는데 멸치 없어도 가능합니다. 팥뿌리와 양파만 넣고 육수를 내셔도 아주 맛있어요. 그렇게 육수를 내셔서 국을 끓이시면 돼요. 그리고 팥뿌리가 한약 재료에도 들어가요. 기관지에도 아주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꼭 깨끗하게 씻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도 손질을 깨끗하게 다 씻어서 손질을 해 주었고요. 팥뿌리도 이제 따로 떼서 이제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 돼요. 이제 원하시는 크기대로 썰어서 보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파를 이렇게 총총총총 썰어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뭐 볶음 요리에 넣어도 되고 국이나 찌개에도 이렇게 넣어서 쓰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즈로, 이 크기로 썰어서 이제 지퍼백에 넣고 냉동 보관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썰으셔도 되고 어슷썰기로 썰으셔도 되고, 크기는 원하시는 크기대로 분리하셔서 또 보관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공기를 쫙 빼주신 다음에 또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식재료가 모두 이렇게 손질이 완료가 되었어요. 다진 마늘, 파, 그리고 팥뿌리, 그리고 호박은 각 용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또 지퍼백에 넣어 두었어요. 이렇게 또 미리 손질을 해 놓고 무르기 쉬운 야채는 또 손질을 해서 냉동을 해 놓으시면 또 오래 놔두고 드실 수 있고, 요리하실 때 또 그때그때 간편하게 꺼내서 쓰실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오늘 슈퍼맘이 알려드린 꿀팁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